만약에 법이 폭력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한다. 그러면 도덕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도덕이 들어오는데 이미 법이 위험해지고 있으면 도덕도 이미 훼손되기 시작해요. 이미 훼손됐지. 이미 훼손되기 시작해요. 네. 그것을 최근에 우리 유흥식 추기경님께서 네. 발표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적절한 발언. 아주 이분 대단한 분이시거든요. 우리 역사가 배출한 아주 위대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예. 여러 가지 경력을 보면은 오. 이분이 하신 말씀 단 하나가 아주 중요해요. 지난해 말 고국에서 벌어진 계엄 선포라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접하고 참담하기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 해제를 의결함으로써 국가적 비극으로 치닫는 일은 일단 멈췄고 수많은 국민이 추위를 뚫고 광장과 거리로 나와 함께하면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상황은 마무리되지 않은 채 국민의 마음은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호소합니다. 되어야 할 일은 빠르게 되도록 하는 일이 정의의 실현이며 양심의 회복입니다. 정의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우리 헌법이 말하는 정의의 판결을 해주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린 사람들에 대한 시시비비를 명백히 밝혀주시길 촉구합니다. 바티칸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추기경, 유흥식, 라자로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귀한 말씀해 주셨고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하신 해줬다고 거겠죠. 생각합니다. 마치 네. 저는 그 87년 체제약과 제가 87년 항쟁을 할 때 명동성당을 만난 느낌이었어요. 딱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 느낌 받으셨어요? 네, 명동성당이 지금 유흥식 추기경님께서 그때의 명동성당을 인격체로 대신해주고 계신다. 이건 교황청 장관 하시면서 이런 발언하시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굉장히 깊이가 있는 말씀이세요. 그 중에 되어야 할 일은 되는 게 정의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한 말씀 하시냐면 양심의 회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말로 하면 양심이 지금 훼손됐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법치가 무너지고 폭력 관리가 안 되면 가장 무서운 게 양심이 훼손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방금 말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법이 무너지면 도덕이 서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은 도덕이나 양심이 훼손되고 있다. 그러니까 법이 훼손되면 양심이 최종 뿌리가 돼야 되는데 양심조차 훼손될 위기에 놓여 있다. 예. 그럼 무슨 말이냐? 광장과 양심의 관계에서 보면 광장이 건강하면 양심도 건강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자, 개인의 양심이 심지어 이런 수가 있거든요. 누가 계속 나를 마녀사냥 예를 들어볼게요. 조금 약간 좀 뛰어넘긴 했는데 마녀사냥을 받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너 정말 마녀였지 계속 하단 말이에요. 그럼 마녀사냥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심지어 사형 선고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게 돼요. 이건 오랜 연구를 통해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뭐 잘못된 거 아닐까? 이게 양심의 훼손이에요. 그게 훼손이야. 막 네. 그런 경우 생깁니다. 그렇죠. 실제로. 지금 그렇다. 지금 그 상황이 그 상황이야. 지금 그 상황 위험한 상황이 맞다는 지금 거예요. 위험한 상황이야. 처음에 우리가 12월 3일, 예. 4일 됐을 때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내란이야. 그렇죠. 설마 이거를 뒤집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반반 마치 그렇죠. 반반이 마치. 된 것처럼 돼버렸어. 그러면서 마치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거 없나? 이렇게 되면은 어, 정말로 마치 마녀 사냥이 정당하다고 하는 생각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댓글 보면요, 이 양심의 훼손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때마다 댓글에서 마치 저를 조롱하면서 너 또 틀렸지 이러면 이러고 있어요. 이거 양심의 훼손이거든요. 그렇죠. 양심의 훼손이고 예. 그걸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 이 12.3 내란 이후 양심이 훼손됐다는 걸 가장 정확하게 짚으신 분이 유흥식 추기경님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헌법재판소에 지금 뭘 요구하고 있냐? 도덕의 뿌리,
양심의 훼손 이걸 막으려면 빨리 선고해라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 훼손이 더 심각해진다. 심각해지니까. 양심이 훼손되면 이제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야. 네. 그 복원도 어려워요. 그렇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만큼 양심이 훼손되는 것만큼 이거 위험한 게 중요한- 없다는 것을 진짜 중요한 지적이다. 예. 그 얘기를 저는 진짜 이거는 저 과장이 아니고 예. 저 지금 뭐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저 댓글 보면서 진짜 막 소름이 돋아요. 오, 우리 같은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 이런 게 막 재밌나?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키득거리지? 나를 어떻게 조롱하지? 저 우리처럼 좀 훈련받은 사람이잖아요. 저희들은 그래도.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저에 대한 가짜뉴스가 있었잖아요. 제가 청년들은 막 뭐라고 했다. 안 했는데. 그 거짓말이었죠. 거짓말했잖아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학교에 계속 누가 붙여요. 지금도 지금은 안 붙이는데 그때 한참 네. 많이 붙였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영웅 씨 혼자 앉아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혹시 나한테 뭐 문제는 없었나? 맞아. 이렇게 돼요. 돼. 맞아요. 사람이 돼. 이게 양심의 훼손이라니까요. 특히나 자기 성찰 잘하는 사람은 더 네, 그래. 훼손이 돼. 훼손이 돼. 근데 이게 전 국민적으로 일어나면 윤석열 세대가 가장 바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걸 우리가 막아야 된다. 이걸 첫 번째 막아야 될 소명이 누구한테 있다? 헌법재판관한테 있다. 너무 진짜 중요한 말씀이야. 이 말씀을 누가 했다? 우리 유흥 씨. 유흥 씨. 추기경. 주영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대열에 즉 남의 고통을 계산하고 추론하고 사용하는 사람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예. 우리 스스로 양심을 굳건하게 가져야 된다. 아, 좋다. 예. 훼손되지 말고. 진짜 예, 중요한. 이걸 굉장히 제가 첫 아, 번째 너무 말씀드리고 싶고. 시의적절하다, 진짜. 이거 헌재가 봤으면 좋겠다 이거. 예.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이요? 예,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오늘 이 자리가 제가 지금까지 여기 와서 철학 예, 강의를 예. 하면서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내일 만약에 탄핵 선고에 대한 예고가 없다. 예. 그러면 좀 다른 자세를 같이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내일이 중요합니까? 내일 안 하면 어. 이번 주 금요일 안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다음 이틀 주로 전, 넘어가니까. 이틀 전에 고지하니까 네. 보통. 상식적으로 보면 음. 내일 안 하면 이번 주를 넘긴다고 봐야 돼요. 예. 그러면 그때부터는 저는 헌재의 태도에 대한 우리의 여러 가지 추론이 별로 무의미하다고 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때부터는 정확하게 저항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권고했다면 이젠 저항의 시점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저항의 시점이 되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이야말로 만약에 헌법재판관이 이번 주에도 선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떤 선고를 할 것인지를 추론하고 권고하기보다는 그들이 우리가 원하는 선고를 하도록 강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제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제대로 된 저항이 있어야 된다. 예. 그게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만약에 금요일 날까지 선고가 안 되면 토요일 날은 엄청난 저항을 해야 된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데 저항이란 게 여기서 이제 저항은 어디까지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거냐면 합법적 저항이어야겠죠. 그건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왜냐하면 또 이걸 따다가 예. 또 뭐 언론사에서 야 이것도 폭동을 그렇지, 조장한다 그렇지. 저항이라고 이렇게 해버린다고. 저항. 그러니까 당연히 합법적이어야 되겠죠. 네. 합법적으로. 합법적이면 당연한 거예요. 네. 저항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저들이 어떤 술수를 쓸까? 저들이 어떤 술수를 써왔을까? 지금까지. 그게 저들이 오랫동안 인류 역사를 쭉 종교적인 방식으로 약간 종교로 폭력을 관리하는 방식.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극우 보수주의자들 특히 네. 종교와 연관된 기독교와 연관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철학자 한 분이 있어요. 르네 지라르라는 분이 있어요. 네. 이 르네 지라르에 따르면 종교가 폭력을 오랫동안 관리하는 방식은 희생양 전략이에요. 희생양을 찾아서 희생양한테 폭력을 뒤집어 씌우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희생자가 아니고 희생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전략인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들이 오랫동안 인류 역사 그려왔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도 보면 조선 말에 모든 문제를 결국은 동학 농민군이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조선을 멸망시킨 가해자처럼 만들거든요. 그게 희생자 전략이에요. 예. 그리고 일제시대 때는 대표적인 게 관동 대지진 때 일본 사람들이 일본
정부 자체에 대한 폭력을 일어날 것 같으니까 누구를? 조선인을. 네, 가짜 뉴스로. 가짜뉴스로 조선인을 가해자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방이후 이승만은 누구를 가해자로 만듭니까? 여수와 순천의 시민들 그리고 네. 제주도의 시민들을 가해자로 만들죠. 그렇습니다. 가해자로 만드는 것이 실제로 희생을 시키면서 가해자로 만드는 거예요. 예. 박정희는 누구를? 부산과 마산의 시민들을. 전두환은 누구를? 광주 사람들을. 네.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실제로는 피해자인데 희생자인데 희생자를 뭐 소위 뭐 폭도로 만들기도 폭도로 하고 만들고 가해자로 만드는 거예요. 발광이로 만들기도 하고 막 네. 그런 거죠. 네. 우리가 위대한 역사를 써온 이유는 동학 농민군부터 지금 5.18 시민군까지 모두가 다 네. 우리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야 네. 라고 한 걸 마련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을 할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념할 게 있다. 이 희생자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게 고립을 하면 통한다는 거예요. 고립시키면.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고립이 되면 통한다. 광주도 그런 거고. 아, 광주도 여수도 그렇고 고립시켰지. 제주도 그런 거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이번 저항은 네. 고립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고립이 되면 안 돼. 네, 절대로 고립이 되면 안 된다. 네. 희생자 프로젝트에 넘어가면 안 된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대한민국이 조금 전략적인 얘기인데 고립시킬 수 없는 유일한 곳이 전 서울이라고 생각해요. 서울은 고립이 안 돼요. 서울만 따로 고립시키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서울이지 뭐. 그렇죠.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지. 그래서 저는 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만약에 헌재가 시간을 늦춘다는 것은 우리의 양심을 훼손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훼손된 양심을 회복하는 방법은 네. 시민들 스스로 저항하는 합법적 것이다. 저항이 나서야 된다. 예. 단 고립되면 안 된다. 제가 고립되면 안 무서운 돼. 게 뭐냐면 광주가 고립돼서 광주에서 저항이 일어났어. 그렇죠. 고립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번 주에도 탄핵을 선고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희가 서울에 모이자. 서울에서 저항해야 된다. 서울에서 네. 총궐기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뭘 요구하는 거냐? 추론이 아니라 압박을 해야 된다. 예. 헌재에 우리의 양심을 훼손하지 마라. 양심의 훼손은 헌법의 훼손만큼 무서운 것이다.